네, 안녕하세요. 예, 임종석 동무가 통일하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가 북한이 기겁할 얘기예요. 임종석 동무의 북한 독립운동인데 말하자면 저는 북한 독립운동가 제1호 북한 독립운동가 임종석 동무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양이 기겁할 소리예요. 의외로 이게 평양의 짓이라기보다 평양이 기겁합니다. 이게 오히려 왜 그러냐,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문맥이 완전히 다르거든. 이 남쪽에서 나오는 북한 독립 운동 혹은 북한 독립 주장은 중국의 북한을 상납하자라는 것 의미예요. 같은 말도 북한에서 하는 거랑 남에서 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특히 9개월 동안의 시차가 있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9개월 전에 작년 말에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제 민족도 아니고 우리는 같은 민족도 아니고 뭐 통일 같은 건 다 잊어버려야 되고 우리는 적대적 두 개의 국가다 뭐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북에 충성을 바치려고 이런 소리를 했다면 그때 했어야지, 작년 말이나 올해 1월에. 근데 이게 9개월 지나서 나왔잖아.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그게 뭐 꼭 임종석 씨가 중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기보다 임종석 주위에 임종석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국과 커넥션이 강한, 그래서 중국의 노선을 반영시킨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오늘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그런 합리적 추정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1호 북한 독립운동가 임종석 동무 되겠고요. 제2호 북한 독립운동가는 글쎄요, 문재인 동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말이 좀 애매하거든. 통일 담론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뭐 좀 몸 좀 사리는 거죠. 네. 중국 상납을 위해서는, 북한을 중국에 상납하려면 두 개의 조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네. 이제 남북 2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3조, 헌법 4조를 개헌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개헌 붙었을 때 이거 누가 오케이 하겠어요? 저 개헌 통과 못 한다고 보는데.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입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여기서 우리가 평화적 통일이 뭐냐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붕괴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났다. 그럼 핵을 관리하고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입하는 거, 그게 평화적 통일에 해당하냐 안 하냐. 뭐 색깔이 이상한 분들은 그건 평화적 수단이 아닙니다라 그러고, 저는 또 우리 같은 열혈들은, 자유공화파들은 그건 평화다. 핵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 북한 주민 보호하고 구호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건 평화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물론 막무가내 북진 침공, 그건 평화적 수단이 아니지. 막무가내 생짜배기. 그러나 북한의 어떤 큰 사단이 벌어졌을 때 북에 진입하는 거, 그건 평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엔군 깃발을 들고 진입하는 거, 그건 평화다. 그건 국제사회가 나선 거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북한을 중국에 상납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예, 이거는 2021년에 문재인과 재미 종북 친북이 뭐 거의 목숨 내놓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종전선언 및 종전체제 캠페인입니다. 미국 쪽에서 이 종전체제를 주도한 인물은 하원 의원,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 록 하나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뉴저지 하원 의원 앤디 킴입니다. 이 사진 속에 퉁퉁한 아저씨입니다. 여기 보면 뭐 이제 우리 여기서 국내 언론 중에 한국계 미 하원 의원 이번에 당선 가능성 높은 연방 상원 의원 후보가 지명됐음. 앤디 킴이 뉴저지 상원 의원 후보로 이번에 지명됐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야, 앤디 킴이 한국인이면 김일성도 한국인이야. 이 앤디 킴이 색깔 진한 아저씨예요. 앤디 킴 씨, 내 말 듣지? 우리 당신 어떤 사람인지 보고 있어. 뉴저지의 그 좀 이상한 동포랑 너무 많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인생 반성하고 노선 바꿔. 연방 상원원 배치 차고 까불다가 한국인 5천만 명의 증오의 대상이 되는 수가 있어요. 앤디 킴 씨. 5천만 명한테 증오받으면 별로 인생이 안 좋겠죠. 예. 저 협박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백모가 5천만 명한테 증오받는다. 백모는 괜찮아. 백모는 워낙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해서 저는 증오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데 앤디 킴 씨는 아니잖아. 표를 먹고 사는 동물 아니야. 그러면 증오하는 사람은 적을수록 좋아하는 사람 많을수록 좋은데 당신 족보 지금 다 까발려져 있다고. 당신 록 하나랑 손잡고서 저거 했잖아. 조심하셔야지. 조심하셔야지. 그 미국이 나중에 엄청 바뀌어갖고 친북 종북이랑 너무 가까운 사람 혹시 간첩 혐의로 잡아놓는 그런 분위기 되면 당신 어떻게 살으려 그래? 아깝게 그 한국계 상원원까지 했으면 그 인생을 영화스럽게 이렇게 가져가셔야지. 왜 그런가?
아무튼 저 아저씨 아주 흉악한 아저씨고요. 어디 언론 보다가 한국인 드디어 연방 상원의원 탄생 그러면 야 김일성이가 미 연방 상원의원인데도 너 그렇게 좋아할래? 이 무식한 언론쟁이들아. 한국인이면 빨갱이여도 다 좋고 한국인이면 중국 간첩이어도 다 좋고 한국인이면 북한 간첩이어도 다 좋냐? 라고 언론에 비판을 해야 됩니다. 이거 준비해 두세요. 앤디킴 저 요번에 11월 달에 이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11월 5일부터 한국 날짜 11월 5일부터 이제 정신머리 없는 언론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까지 나서서 그렇게 떠들 거야. 웃기는. 자, 이렇게 돼서 휴전 체제가 종전 체제로 바뀌면 뭐가 되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북한은 정상 국가가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UNC가 해체됩니다. 유엔 사령부가. 유엔 사령부는 휴전 체제이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이 대한민국, 미국이 서방이 북한 급변 사태 때 북한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요. 그러면 북한은 중국 위성 국가가 되는 거죠. 중국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중국 상납을 위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남북이 별개의 국가다라는 걸 확인한다. 두 번째 조건은 지금 휴전 체제를 종전 체제로 바꾼다. 그러면 북한의 중국을 상납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임종석 동무의 북한 독립운동 활동이 과연 북한의 독립을 위한 건지 혹은 중국의 상납을 위한 건지 저는 헷갈려요. 그건 임동무가 스스로 좀 앞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증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세뇌 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좀 올리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좌빨스러운 사람들 이런 말 하죠. 북한은 유엔 가입국이니까 이미 독립국가 아닙니까? 유엔 가입국이어도 독립국가 아닌 경우 있어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2024년에 표결했어요. 총회에서 찬성 무려 143표, 반대 25표. 그래서 유엔 정식 멤버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근데 PLO는 독립국가가 아니죠. 당연히. 독립국가커녕은 자기들 PLO 자체를 못 다스려 가지고 저기 하마스가 날뛰고, 하마스는 PLO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PLO 그 마무드 정부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비판적이거든요. 하마스는 거의 반정부예요. 자기들 컨트롤이 안 돼서 하마스 같은 애들이 그 테러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건데 그게 무슨 국가야? 걸레지. 예. 북한이 무슨 국가예요? 실패한 국가고 걸리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임종석 동무 9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만약에 임종석이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저런 주장을 했다 그런다면 작년 12월이나 올해 1월에 했어야죠.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든. 작년 12월에 북한은 통일 안 해. 남북은 다른 국가야. 우리는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야. 남북은.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민족 아니야. 얼마든지 잡아 죽여도 돼.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7개월 전에는 애국가도 바꿨어요. 애국가 안에 삼천리를 없앴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국가인 애국가의 가사를 일부 변경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뜻하는 삼천리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웹사이트에 게재된 북한 애국가 가사에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이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뀌었으며 삼천리 단어는 아예 삭제됐습니다. NHK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정책을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9개월이나 지나서 북한 독립운동에 나서신 거야, 임종석 동무는. 그러니까 이건 북한 지령 받고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죠. 북한을 추종했다 그러면은 9개월 전에 나섰어야 돼요. 즉시. 작년 12월 말이나 올해 1월에. 네. 자, 그럼 북한이 애초에 이걸 왜 했냐? 한류 때문에 했다고 봐요. 대한민국의 입지와 국력이 지금 급신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만큼 덜 망가진 혹은 우리 정도로 꿋꿋하게 나가고 있는 경제가 없어요. 전 세계에. 미국, 일본, 독일, 유럽, 프랑스, 영국, 중국 우리보다 다 못해 그 기세가. 근데 우리는 비교적 잘 견디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 이 어려운 고비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한 단계 퍽 뛰어요. 그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국제금융위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그랬거든요. 전 세계가 다 깔아앉을 때 우리가 덜 깔아앉았다고. 세계가 올라오니까 2010년경에 우리가 한 단계 퍽 뛰어 있어요. 벌써. 저절로 뛰어 있어요. 남들이 깔아앉았다가 올라오고 우리는 계속 안 다치고 나아갔으니까. 그 현상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 북한 내부의 한류가 굉장히 심해지죠. 그러니까 야 남한은 동족이 아니고 우리는 남한과는 다른 민족이고 다른 국가고 벌써 이게 몇 개월 전부터 그러잖아요.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애들 한 30명 처형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당국이 대북 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TV조선에 따르면 탈북단체는 지난달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풍선에서 USB를 주워 드라마를 보다 적발된 중학생 30여 명이 지난주 공개 총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은 이걸 한류 때문에 이걸 했는데 이게 탁 튀어나오니까 중국이 아마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여기부터는 다 추정입니다. 중국은 어떤 고민이 있냐면요. 이 북한이 이게 아주 이제 체제가 약화되니까 차제의 북한 독립, 즉 다시 말해서 남북 분리 정책을 내걸고 그러면 김일성 체제 부정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건 강철환 이런 분들이 잘 얘기하죠. 김일성 체제는 기본적으로 민족이라는 거에 바탕하거든요. 그 이데올로기가. 그러면 북한 독립 남북 분리 정책을 내걸고서 북한의 친중 체제를 추진해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고민은 이제 김가 체제가 없어지면 중국이 뒷감당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김가 체제를 없앴을 때 북한 주민 높이가 남한에 이미 맞춰져 있는데 북한 주민의 또 반중 감정이 거센데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김가 체제가 없어지고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곧바로 걷잡을 수 없는 어떤 폭발적인 상황이 올 텐데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이 중국에 있었을 거예요. 9개월 동안. 그래서 북한이 내놓은 그 남한과 인연을 끊겠다라는 정책, 그 노선에 대해서 중국은 환영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아무 표시를 안 했다고 9개월 동안. 그러다가 제 추정에는 최근 들어서 야 일단 북한을 길들이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완전히 끊어내는 그 노선을 좀 밀어보자. 이건 뭐 이대로 질질 끌려가다가는 대한민국 점점 더 세지고 미국도 기세등등하고 일본도 한미일 삼국 체제에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밀리니까 뭔가 좀 시도해봐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이 직접적으로 임종석 동무한테 갔는지 아니면은 그 판단을 지령으로 받은 어떤 굉장히 색깔이 진한 친중 인사가 임종석 동무를 뒤에서 움직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내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죠. 우리 이국가 체제 지지해. 그리고 그때 북한의 체제는 김가 체제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 메시지를 내고 싶은데 이국가 체제를 지지해. 우리 민족이라는 거 남북 간의 그 민족 동질성 이런 거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써. 그러면 그 김가 체제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김가 체제는 남북의 민족 동일성과 통일을 전제로 했을 때 성립하는 체제예요. 그게 이데올로기가 지난 70년 동안 그렇게 작동해 왔어요. 70년이 뭐야? 45년부터니까 80년 동안. 그런데 이 메시지를 결국 중국이 낸 건데 이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법이 중국이 스스로 이걸 발신하게 되면 김가 체제 무너버리겠다는 소리가 돼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내 커넥션 시켜서 툭 치지. 중국은 태산이고 한국은 동산입니다. 평소에도 그런 말 하는 자들 아니야.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북경대연설에서, 베이징대연설에서. 그 다음에 뭐 비록 숨졌지만 아주 명언이라서 전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천리마가처럼 잘 달리는 그 번지르한 말에도 그 엉덩이에는 똥딱지가 들러붙어 가지고 딱 굳어 있는데 그 똥딱지에 파리가 앉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이 천리를 가면 파리는 똥딱지에 매달려서 같이 천리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파리 혼자 둥둥 떠 있으면은 걔는 뭐 천리커녕 1, 2도 못 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 큰 산 말 위에 엉덩이에 말라붙어 있는 똥딱지 위에 앉아 있는 똥파리 같은 존재가 돼야 합니다. 이게 우리 돌아가신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께서 그 중국 가서 하신 말씀이잖아. 물론 똥딱지란 말은 없지만 말 궁둥이에 앉은 파리. 근데 제가 말을 좋아해서 알아요. 말 궁둥이에 파리가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안 앉아 있습니다. 똥딱지가 붙으면 거기 아주 오래 앉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박 시장께서 돌아가신 고인께서 그 말의 습성과 파리의 습성을 좀 아셨다면 반드시 똥딱지라는 세 글자를 썼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셔갖고 그냥 말 궁둥이에 앉은 파리라는 얘기만 했는데 어쨌거나 평소에도 그렇게 그 속내를 잘 알고서 입속의 혀같이 중국의 그 속내를 이렇게 딱 발신해 주는 분들이 저기 CAC의 우리 리짜이밍 선생, 돌아가신 박 시장, 또 그다음에 양산에 딱 턱수염 기르고 딱 무게 잡고 계신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 각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통해서 혹은 그런 분들도 좀 너무 세니까 이제 그거보다 약간 한 체급 아래인 뭐 임종석 동무. 근데 임동무한테 직접적으로 선이 안다면 임동무를 설득해서 움직일 만한 사람을 또 선을 대서 그렇게 발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거지. 북한은 지금 임동무의 발언을 남에서 발신된 중국 메시지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극도의 경계심과 불안감에 오게 되지. 야, 이것들이 우리 체제를 흔들어서 우리 김일성, 김가 쪽을 다 문질러 버리고 이제 민족이라는 것도 문질러 버리고 적극적으로 두 개 국가로 완전히 찢어 나눠 갖고 북을 말아먹으려 그러는구나. 근데 북을 중국 공산당이 직영을 하든지 친정을 하게 되면 야, 우린 다 중국 죽은 목숨이야. 남북 이국가 노선, 반통일 노선 이거 한류 때문에 했는데 이거 잘못 밀고 나가다가는 중국 공산당에 잡혀 죽는다. 이 걱정할 거예요, 북한은 지금. 그러니까 임종석 동무의 발언에 대해서 무지하게 신경이 곤두설 겁니다. 또 문재인 동무의 발언에 대해서도 저는 문재인 동무나 임종석 동무가 평양보다는 베이징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베이징을 멀리하고 평양에 가까운 분들은 IQ가 일단 성립을 안 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 노동당 간첩 면허 받은 사람도 나중에 따로 독학을 해서 베이징에 중국 공산당 간첩 면허를 또 받아서 면허장 2개 갖고 있으면서 하나는 거의 뭐 그냥 똥닦기 같이 이렇게 옆에다 치워놓고 있을 거예요. 바보들이 아닌데. 애초부터 정치 투기를 하려고 북한과 손을 잡고 주사파를 하신 분들인데 이왕 혁명할 거 현실 세력인 북한으로부터 지지받아서 혁명하면 좋잖아. 이 정치 투기예요 원래. 그걸 진짜로 주체 사상을 완전히 믿은 사람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이고 도태됐어요 그 조직에서. 제가 직접 들은 거야. 야, 너 이거 정치 투기 아니냐? 형 그거 맞지. 김영환, 강철 서신 그 그룹의 핵심 멘트 직접 들은 거예요. 김영환 씨한테 들은 게 아니라. 서울대 나온 주사파 핵심. 김영환 씨는 그 자기 친구랑 같이 해갖고 강화도에서 반 잠수정 타고서 해주 건너가서 평양 가서 김일성 만나가지고 $40만 슈킹해서 온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북한에 고무신 거꾸로 신었죠. 그래서 내가 김영환 씨 만나면 옛날에 야, 당신들이 제일 잘한 거는 일성이한테 $40만 슈킹한 거야. 그건 참 잘했다. 그 고무신 거꾸로 돌려주는 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쪽을 알았을 때, 그쪽이랑 좀 만났을 때. 나중에 만나게 됐거든요. 전 그때는 몰랐고 2010년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 후배뻘대 아주 친한.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야, 니들 그거 저보다 학번이 김영환 씨나 그 동기들이 다 8위 학번이니까 저보다 학번이 5개 아래잖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야, 니들 주사 그거 한 거 그거 진짜 믿어서 했냐? 정치 투기 아니야? 형 맞지? 정치 투기지. 그러니까 20대부터 그런 투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당연히 그 북한 좋으라고 지금 북한 독립운동 노선 표방했겠어요? 아니지 전혀. 전 다른 데 있다고 봐요. 이유는
예, 그래서 아무튼 북한은 굉장히 이거를 불안하게 볼 거예요. 북한은 저 북한 독립운동 발언은 저거는 우리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중국의 메시지구나. 중국을 위해서 하는 발언이구나. 그 얘기는 중국이 여차하면 우리가 지금 표방해놓은 남북 이국가론, 반통일 노선 이거를 활용해서 중국이 여차하면 북을 친정을 하거나 접수를 해서 우리 김가 체제나 지금 있는 지도부를 지배 계급을 다 지배 집단을 다 밀어버리고 다 잡아 죽이겠구나. 그러면 이제 또 머리가 거꾸로 돌아갈 수 있지. 야, 이렇게 골 아플 바에 차라리 체제를 미국에 팔고 그냥 버진 아일랜드로 튀자.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번. 저는 그 북한의 그 영민하신 지배 집단에 계신 분들이 제발 그런 상상력을 좀 가지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영원이죠. 그 당 조직지도부 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최용해 선생 다 이런 그런 훌륭한 상상력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은 대한민국 코트로 넘어왔죠. 예, 공은 대한민국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북한 자유화 찬스가 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